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저희는 내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비도 오고요. 좀 뭔가 공부가 하기 싫은 때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학기의 시작이라서 하고 싶은 때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재미없는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한번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거둬질 수 있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2학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도 이제 색깔펜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색깔펜에 또 채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흰색은 어법이에요, 어법. 문법적인 부분 설명은 흰색이라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법은 녹색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어법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 이게 좀 중요한 거? 중간 중짝 아닌가? 중요한 좀 바꿔볼게요. 중요한 거. 헤헤이. 중요한 것들은 제가 녹색으로 또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휘는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황색 아니면 빨간색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대명사라던가 뭐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기능어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라색이나 파란색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파란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빨간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5과는요 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구조에 대한 거거든요. 뭔가 피난이 되어 약간 그 광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광산에 있는 광부들이 힘든 시간을 겪었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쵸 협동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긴 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 담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명의 되게 놀라운 이야기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 자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Amazing Story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목이 보게 되면은 2010년 10월 13일에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관련이 되어진 전치사에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는 어디다 써놓을까요?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가 장소랑 마찬가지로 범위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층적이라 보게 되면 좀 좁은 곳에서는 at, 그 다음에 좀 넓은 범위는 on,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곳일 때 in을 쓰게 돼요. 그리고 at이라는 건 보통 시간, 정말 시간에 대한 개념일 때 우리가 at을 쓰게 되는데 on 같은 경우는 요일 이런 거에 on을 쓰게 되고요. 내지는 월이라던가 년에 해당이 되는 거는 in을 쓰게 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on을 썼던 이유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쓸 때 가장 하위 분야가 13일이라는 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 on을 썼던 거예요. 13일이 제일 마지막에 하위 분야죠. 2010년 월 1, 그래서 1까지 적혀져 있기 때문에 on을 쓴 거고 만약에 13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 년과 월만 있었다면 우리는 in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썼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33명의 칠레의 광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an이 붙게 되면 뭐뭐의라는 형용사 형태가 되죠. 칠레의 광부들이고 이 칠레의 광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를 묶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고 그 뒤에 동사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보면 동사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장을 형용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용사절이라는 건 당연히 무엇을? 형용사니까 기능이 명사를 수식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가지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묻혀진 아이들입니다.
어디 안에 묻혀졌냐면 샌호세, 산호세 마인이라고 산호세 광산이에요. 그것도 6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묻혀져 있었던 광부들이 있었고요. 그죠? 이 문장의 주어는 33명의 광부들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 워가 그거에 대한 동사입니다. 얘네들이 마침내 구조가 되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이번 단원의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시제적인 부분. 보니까 had 플러스 pp라는 현재 과거 완료 쓰고 있죠. 뒤에 보니까 be pp라는 과거 시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어법적인 포인트로 넣고 봤을 때 주의해야 되는 어법은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과거랑 우리는 과거 완료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거와 과거 완료의 차이는 기준이 과거가 돼요. 과거라는 시제 표현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동작, 요 동작보다 먼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게 had 플러스 pp 형태의 과거 완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야 우리한테는 과거라는 시제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were rescued라는 이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had been이라는 대과거를 쓸 수 있었다. 과거 완료를 쓸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얘가 먼저 발생한 겁니다. 얘네들이 69일 동안 있었던 게 먼저 그 다음에 구조가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for라는 친구 뒤에는 기간을 숫자의 명사, 숫자의 기간에 나타내 줄 수 있는 명사가 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마지막에 봐야 될 친구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69일이라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69일 days 앞에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정말 69일이라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69일이라는 그 날, 그 기간이라는 말로 하나의 명사로 만든 거예요. 69일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거기 앞에 덜을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숫자의 명사라고 취급을 하지 않죠. 숫자의 명사 앞에는 우리가 전치사 for를 붙이는 반면에 이 친구, 더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앞에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문장 끝에 이렇게 쓰여진 단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해보고자 먼저 기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9 앞에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지만 전치사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이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묻혔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직전 문장을 가리켜요. 앞에 있는 문장, 그것이 어떤 거야? 공학에 있어서의 승리였고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글이 하고자 했던 거는 당연히 무슨 그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공학에 대한 승리, 그다음 믿음에 대한 승리로 이 이야기는 펼쳐지게 됐다. 여기에는 단순한 사람들의 믿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공학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주제에 관련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들이, 근데 그리고 나서 락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뒤에 또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동사 형태 비슷한 게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앞에 있는 동사는 동사의 확률이 적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PP 형태의 분사로 얘를 수식해 줬던 거죠. 아래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갇혀짐을 당했던 거기 때문에 PP형의 분사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겠죠. 락킹을 쓸 것이냐, 락트를 쓸 것이냐. 얘네는 갇혀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이라서 락트를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브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걔네들의 가족도, 근데 어디에 있는 가족들이야? 지상에 있었던 가족들도 절망감에 굴복,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surrender to 라는 단어가 이게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다. 얘는 당연히 give in 이런 것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 despair이 절망이라는 명사죠. 알아야 되는 단어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오죠. 이건 서술형 포인트가 되고요. 누구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
빨간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노월이라는 부정어가 나와요. 그죠? 이 부정어. 당연히 부정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문장의 뒤가 지금 보다시피 어떤 형태로 적혀져 있어? 의문문의 형태로 적혀져 있거든요. did를 쓰고요. 지금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얘는 지금 의문문의 순서죠.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문으로 쓰여 있다. 다시 말해 이 친구는 도치가 되어져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어가 문장에 앞에 왔을 때 도치를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did를 얘가 앞에다가 써 놓은 건데 여기서 하나의 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노어를 썼던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어이란 친구는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안 했대. 포기하지 않았대. 부정문이고 그 무정문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동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의 표현을 할 때 저도 그런데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이 노얼이나 니더가 됩니다.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당연히 누가 된다? so라는 친구는 쓸 수가 없죠. so는 동을, 앞에가 있는 문장이 긍정문일 때에 대한 동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부정문일 때는 neither라던가 noer로 동의 표현을 해주고 이 친구들 자체에도 부정어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 no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그들의 가족 또한 상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여기 자체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는 영장 문제로도 좋고 이런 어법적인 포인트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노월 쓰는 이유도 아셔야 되고 뒤에 있는 순서에 대한 표현들도 아셔야 돼요. 괜찮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넘어가면은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8월 5일이란 시간이에요. 앞에는 어떤 날이었죠? 10월 13일. 10월 13일이었고 얘는 10월 13일날 얘네는 구조가 된 거고요. 10월 5일날 뭔가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구조가 된 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월 13일입니다. 아, 3일인가요? 13일이죠. 옥토벌. 그리고 지금은 8월 5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월 5일. 8월 5일에 대략적으로 아이고 너무 올라갔다 그죠? 대략적으로 at around lunch break입니다. around는 시간 앞에 써가지고 이거는 뒤에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설명. 주변에 근처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이란 대략적으로 점심시간 근처쯤에 아까 시간일 때 전치사 애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쓴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일이기 때문에 온 시간이기 때문에 at 점심시간 좀 근처에 광부들인데 어떤 광부들이냐면 이런 광부들이에요. 금이랑 구리를 지네들이 파고 있죠. 그래서 digging이라는 ing 형태의 분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파고 있는 자기네들이 하는이니까 뭐뭐 하는에 해당이 되는 분사를 쓰고 있죠. 얘네들이요. start 이게 동사입니다. 뭐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느끼기 시작을 한 거야. start 뒤에는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처럼 to feel을 쓸 수도 있지만 feeling을 쓰실 수도 있어요. 진동을 느끼게 되죠. 그죠? 지구 안에서 진동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거의 즉시인데 어때? 진동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즉각적으로 걔네들은 갑작스러운 거대한 폭발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 광산이 filled up with 완전히 채워지다. 원래 fill with가 가득 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동사로 쓰인 거고 이때 up은요 완전히에 대한 completely의 부사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찼다란 얘기고요. 얘는 당연히 뭐로도 쓰실 수 있다. was, full of로도 바꾸실 수 있어. 먼지와 돌로 가득 차게 되죠. 납득이 되죠. 자, 그럼 어떤 거야? 진동이 느껴져. 막 광부들이 파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진동이 느껴졌고 진동 이후에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진동이 있고 나서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순서적인 거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가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대한 폭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 어떤 거야? 먼지와, 폭발 뒤에 먼지와 돌 같은 게 돌로 가득 찬 광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조각들인데 어디인 거냐면 근처에 산에 있었던 조각들이 당연히 어떻게 됐어? 떨어져서 나온 겁니다.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부서져서 나왔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묻게 됐던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가 주어고요. 이 주어에 따른 단어가 여기 앞에 생략된 거야. 이 거대한 조각들이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사구문.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그리고 걔네들이 묻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buryed라는 과거 쓰진 않을래? 라는 은근슬쩍의 과거형인 척 넣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 주어가 있고 had broken이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는데 ing라는 형태의 동사, 얘를 만약에 동사로 또 두 번째 동사를 놓게 되면 뒤에 and라는 친구를 쓰고서 또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소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대한 조각들이 자신들이 묻어줬을 거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바로 나오죠.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도 안 되는데 PP 형태의 분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ing의 분사로 뒤에 목적어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광산의 거의 모든 층들을 다 묻게 되는 거죠. 다 겹겹이 쌓여있는 게 광산의 층들인데 걔네가 무너져 내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had broken. 대과거, 과거 완료라는 걸 썼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앞에 과거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과거가 지금 그 문장 내에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앞에 바위라던가 먼지라는 것이 채워지기 이전에 얘가 먼저 부서져가지고 폭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준 거야. 폭파 당시에 주변의 산, 이 주변에 산에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걔네들이 먼지와 돌로 가득 채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죠? 순서적인 것 때문에 얘도 헤드 브로큰을 썼구나 라는 거, 여전히 어법적으로는 과거 완료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아이고야. 노. 자, 이제는 어떤 시간이 흘렀냐면 17이라는 시간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4 뒤에는 숫자, 초창기의 컬랩스, 붕괴죠. 처음에 붕괴가 있고 난 17일 동안이요. 17일 뒤에 S 붙었고 숫자의 기간, 그래서 4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17일이 흐른 거죠. 17일이 흘렀고, 그랬을 때 여기에는 no words, 어떠한 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주어고요. 동사, 그래서 was를 쓴 거예요. 뭐에 대한 말이 없었냐면 이때 걔네들은 광부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광부들의 운명, 광부들의 생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생존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고요. 칠레 사람들은 무엇을 증가시켰냐면 grow라는 단어가 뒤에 형용사라는 친구를 동반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형식 동사로 쓰이게 돼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become과 같은 뜻이 돼요. 뒤에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확실성이 떨어졌어. 뭐에 대한 확실함이 떨어졌을까? 광부 중에 어떤 사람도 생존했을 것이다 라는 확실성이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죠? 증가되어지는 것보다 이전에, 그죠? 그 이전에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생존에 대해서도 확실함이 떨어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뭐가 등장했어요? 엔지니어링. 그죠? 이 공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갔잖아요. 뒤에도 보게 되면은 작은 exploratory hole이라고 했어요. explorer가 탐험하다, 탐사하다인데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탐험하는 구멍이 파진 겁니다. 탐험 구멍은 지가 판 게 아니라 파졌던 거죠. 언제요? 8월 22일에요. 자, 그럼 8월 22일. 8월 22일에 구멍이 파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카메라가 쉼표 뒤에 and를 썼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죠. 카메라가 무엇을 포착하게 됐냐면 메시지 하나를 포착을 하게 돼요. 이 메시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뒤에 say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 얘는 which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say가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야? 뒤에 바로 명사를 쓸 수 있는 수동의 의미로, 수동으로 해석이 가능한 동사로 쓰인 거예요. 능동태로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니다. 굳이 be said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메시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포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왔던 뭐겠어요? 우리 여전히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is로 가리켜요. 그 메시지가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처음에는 뭐 집어넣었어요? 이제 탐사의 구멍이 뚫려졌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죠? 걔네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디오 카메라, 한 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또 보내진 거예요. 그죠? 보내져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700m 깊이로 내려가게 됐고요. 이건 700m일 때는 미터에 s를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짝대기가 없기 때문에 700m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첫 번째 동사가 내려보내졌다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는 그냥 captured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 카메라가 찍었습니다에 해당이 돼요. 동사 첫 번째는 수동태로 쓰여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과거 형태 동사로 쓰여진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광부들의 첫 번째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올이라는 친구예요. 걔네들은 완전히 좋은 건강이었다. 이때 올이 말하는 거는 올 마이너들이에요. 그죠? 모든 광부들의 상태들이 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연결할지 잘 모르겠어. 얘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문장의 주어가 비디오 카메라죠. 그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쉼표 뒤에 이 친구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동격이라고 보셔도 좋지만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as, all, 모든, 마이너들은 당연히 clearly 상관없으면 얘의 위치는 were in good health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쓴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때요? 지금 이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로 쓰여지는 또 문장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을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만든 거야. 이제 만드는 작업이 분사 구문을 만들 거예요. 자,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처음에 뭐 해야 돼? as 날리죠. 접속사. 그리고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없애줘야 되는데 얘랑 이 부사절 안에 있는 as 뒤에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남겨둬야 돼.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꿨어요. 이렇게 being. 근데 알다시피 being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 또한 생략을 하죠. 그럼 남게 된 게 어때? all minus clear in good health 이렇게 쓴 거예요. 얘 뒤에 이 친구 또한 앞에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담고 있었던 내용이 누군지 알아서 굳이 써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또 납득이 되죠. 아, 뒤에 있는 게 분사구문인데 문장의 주절에 있었던 친구랑 부사절에 있었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남겨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the discovery. 그 발견이라는 것이 무엇을 밝혀줬냐면 기쁜 축하, 그죠? 기쁜 축하인데 어디요? 전 세계적으로 기쁜 축하의 불씨를 밝혀줬고요. 쉼표 뒤에 and를 썼으니 또 다른 주어 동사.
rescue effort, 이 구조의 노력이라는 것이 당연히 무엇을 줬어요? gave a light of hope, 희망의 불씨를 주게 됩니다. 자, 희망의 불씨 뒤에 희망, 명사 뒤에 that을 쓴 거고요. 이때 that은 뒤에 문장의 구조상 완전한 문장이라서 동격의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희망. 그 마이너들은 could be saved, 구조되어질 수 있다. 구조될 수도 있겠구나. 얘네들이 살아질 수도 있겠구나. 나 수동태죠. 구조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의 불빛을 주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거야? 이제는 뭐가 개입을 해요? 갑자기 개입이 된 게 탐사의 구멍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등장을 한 것이 작은 구조, 다시 말해 탐사 구멍입니다. 탐사 구멍으로 카메라를 보내게 됐고 공학이 개입을 하죠. 그거 덕분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거는 뭐냐면 얘네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포착을 하게 돼요. 모습, 정황들을 포착을 하게 되죠. 이 모습, 요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는 희망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여졌다. 이거 순서 문제 내기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단락 중에 굳이 하나를 확신해야 된다면 이 친구랑 이 두 친구에 대한 거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괜찮죠? 또 넘어가서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는 거 맞겠죠? 제가 녹화부터 맞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어법중으로는 여전히 과거분사, 과거시제, 그 다음에 수동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두면 과거, 과거분사, 우리가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PPO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들은요, 운이 좋았습니다. 왜 운이 좋았을까? 첫 번째, 운 좋은 거에 대한 이제부터는 광부들이 잘 생존할 수 있었던 조건들에 대해 쓰고 있어요. 광부들이 운이 좋았던 거는 걔네들이 에어 터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에어 터널이 등장을 하죠. 공기 터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공기 터널 무엇 하는 거였냐면 얘는요, 허락해 주는 것이었어. 충분한 양의 산소들이, 공기들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광부들이에요. 그죠? 광부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리치는 누구누구에게 도달하다 할 때 바로 명사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바로 명사를 쓰자. 그리고 얘는 enough라는 친구는 뒤에 있는 충분한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한 덩어리의 명사로 보셨기 때문에 enough라는 친구가 형용사의 기능으로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충분한 신선한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입니다. 공기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allow라는 친구 O형식 동사죠. O형식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보다시피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여기에 to reach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앞에 있는 allow 때문인 거예요. allow라는 동사 때문에 우리는 to reach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가졌느냐? 그리고 also 덧붙여서 걔네들은요, head가 동사예요. 두 번째 갖게 된 건 바로 broken trucks입니다. 부서진 트럭들. 얘네가 가졌던 첫 번째 이거. 덧붙여서 broken truck들. 이 트럭들은 뭐 하는 건데? 얘네들, 이게 또 중요하죠. 이 트럭들로부터, 얘가 받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트럭들이에요. 이 트럭들로부터 걔네들은요, 어때요? 그들의 머리 램프, 머리 이제 광부들은 머리 램프 끼잖아요. 그 램프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다시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니까 우리는 누구로도 바꾸실 수 있어? 관계부사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친구는 거기로부터니까 where이라는 친구로도 바꾸실 수 있겠죠. 그리고 and 대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이번 세 번째 포인트, 요것도 생각을 해주자. 명사 뒤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쓸 텐데, 그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쓸 텐데, 이때 전치사가 우리가 여태 동안 봐왔던 형태는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뭐뭐로부터 뭐뭐 하는 동안에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이제 쓰여지게 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느낌적으로, 해석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써준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들어갔을 때 좀 더 우리한테 해석이 잘 와닿을 수 있도록 당연히 이런 친구들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맞고,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똑같이 무엇으로도 바꾸실 수 있다? 관계부사로도 바꾸실 수 있죠. 상황에 맞춰서 장소인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부사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접속사 더하기 부사 이런 걸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nd 대열로 바꾸실 수 있어요. from which란 덩어리 자체를. 요거 자체를 from which를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고, from which를 and 대열로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걔네들은요 또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요? 스토리지 탱크로부터, 근처에 있었던 저장 탱크로부터 물도 마실 수 있었어요. 이거 세 번째. 도움을 받았던 게 순서적으로 열거가 되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것들에서 다 연결할 때 also나 in addition을 쓰고 있죠. 이제는 그 친구가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게 순서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광부들이 말하자면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인데, 자, until은 뭐뭐 하기 전까지. 터널이라는 거, 어떤 터널이냐면 음식과 약품이라는 거를 전달하는 터널이 작동되기 전까지, 아직은 운영이 안 돼요. 운영되기 전까지 음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 피난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더 플러스 최상급을 쓰고, 그리고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범위를 쓰죠. 여기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제 문제를 써줘요. 지금까지 도움받았던 거 써주죠. 이제 문제점 써줍니다. 그 문제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오직, 문제니까 이런 부정적인 단어 쓰는 거예요. 오직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충분한 음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충분한 음식 고작 2일이라는 시간밖에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for 뒤에는 숫자의 명사. 자, 그러면 18일이라는 시간 동안 각각의 사람들은 이치 뒤에는, 이것도 중요하죠? 이치라는 단어 뒤에는 명사 쓰실 때 단수 명사 쓰셔야 돼요. 뭐를 해야만 했어? 살아 써야 되는데 two spoonful of tuna. 얘는 두 개이기 때문에 스푼풀이에요. 두 스푼의 튜나를 먹을 수 있었고요. 한 입 거리의 물, 그러니까 한 입의 우유를 마실 수 있었고, bite of cracker, 그러니까 크래커의 몇 조각을 먹을 수 있었고요. a bite of canned food, 통조림이 되어지는 fruit, 과일의 한 입, 그죠? 한 입 정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every other day예요. every other day, 얘는 이제 내용 일치로 물어볼 수 있는 친구. 이 every 때문에 기본적으로 day라는 단수 형태를 쓰게 된 거고요. every 때문에 단수를 쓰게 된 거고, 얘는 매 2일마다 있는 표현이죠. 매 2일마다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괜찮죠? 자, 또 다른 요소, another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on이 하나죠. 하나의 요소. 그래서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쓰셔야 되고, which를 썼다는 건 뒤에 문장이 불완전,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사로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얘 친구는 bother, 뭐 한 거예요? 광부들을 극심하게 괴롭혔던,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러한 또 다른 요소는 뭐였느냐? 바로
고열과 습도였다. 바로 그 피난처의 고열과 습도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줬던 거. 이제부터 문제점.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문제점은 음식의 양이 2일치밖에 없었어. 이게 첫 번째 문제점. 그 2일치밖에 없는 음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래서 얘네들이 먹을 수 있었던 방법.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열과 습도. 이게 두 번째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치 뒤에는 당연히 고열로 인한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고열과 습도 때문에 얘네들은 몸무게가 없어지게 되고 몸무게 없어졌어. 몸무게가 빠지게 돼요.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 그래서 각각의 마이너들은 이제 뭐 하게 됐어요? 빠지게 됐습니다. 대과거. 평균적으로 8kg 정도 빠지게 돼요. 숫자가 붙게 되면은 아까 미터도 그렇고요. 이렇게 1을 넘어가게 되면은 단위지만 여기에 S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8kg을 빼게 되죠. by the time이 접속사입니다. 할 때까지 이런 거죠. 걔네들이 구조가 될 때까지.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친구가 보이죠. 구조가 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얘네가 살이 빠진 거기 때문에 얘는 대과거로, 얘는 과거로 쓰게 됐다라는 거죠. 얘는 도움을 받았던 친구, 그리고 도움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가 잘 보여지는 이 글은 순서 문제 내기에 너무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어법적으로는 여기 from 위치에 대한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every other day라는 이 부분은 이제 해석하실 수 있을 때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괜찮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게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자, 오늘 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 편이었고요. 지금 뭐 제가 패드 배터리가 잘 없어가지고 좀 충전도 좀 해야 되고 좀 구구절절하지만 하고, 이제 뒤에 거는 또 촬영을 해서 또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복습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